변호사님, 네, 이제 오늘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는 특약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. 네, 그 바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데요.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. 왜냐하면 전세 사기범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치냐, 네. 이 유형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세 사기 범죄 유형과 연관돼 있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이제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잔금일까지 등기부를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입니다. 어떤 내용인가요? 보통 건물에는 이제 은행 담보가 다 있거든요. 네. 대출 받아서 보통 건물을 사기 때문에. 그래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, 이 근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당연히 전세 계약할 때까지 근저당권이 말소가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이 있으면 잔금일까지는 근저당권이 말소가 돼야 내 보증금 1순위가 되잖아요. 네. 그런 게 있으면 깨끗이 정리한다. 이런 거를 이제 첫 번째 특약사항으로 넣어두면 되고요. 꼭 근저당권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는 게, 그 등기부에 따라서는 뭐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. 네. 다른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 어쨌든 원래 이제 좀 지저분한 게 있으면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. 그래서 특약사항 첫 번째는 그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포함한 그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깨끗하게 지워준다. 요걸 넣으면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대출을 받지 않는다입니다. 네네.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?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근저당권을 회수하는 거고요. 지금 말씀드린 거는 원래 없던 걸 갑자기 기습적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건데요. 이거 이제 전세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. 왜냐면 그 우리가 여러 번 영상에 말씀드려서 아마 팀장도 아실 텐데 전입신고는 효력이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발생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악용한 전세사기범들이 계약할 때는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전입신고 한 날 당일날 담보를 잡아버려요. 그러면 이제 오전 0시니까 역전돼 버리잖아요. 그래서 1순위를 확보 못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입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애초에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전입신고 그날이 아니라 전입신고 그 다음날까지 임대인은 아무런 대출을 받지 않는다. 요거를 명시해야 되고요.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. 요걸 넣어둬야 혹시나 전세사기범들이 기습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이니만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계약 후에 네네. 집을 매매하면 계약을 해지한다입니다. 이 내용은 또 뭔가요? 계약 후에 그 집을 매매하는 것 자체는 자유예요. 그거 네. 자체는 전세 사기는 아니거든요. 왜냐면 누구나 전세를 낀 상태에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사기는 아닌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걸 꼭 동의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. 원하면 동의해도 되고 원하지 않으면 이의를 해도 돼요. 근데 오늘 말씀드린 특약사항 세 번째는 굳이 임대인이 변경되는 거를 동의해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특약사항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컨대 뭐 임대인이 변경됐는데 오히려 더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돈이 더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이 연락이 잘 되는 개인인데 법인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까지 임차인들이 동의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특약사항 세 번째는 계약 도중에 집이 매매되거나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내가 계약을 해지한다. 해지하고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다. 이거를 이제 특약사항으로 넣어두면 좋은 거죠. 이 부분도 잘 알아두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후에 뭐 세금 체납, 뭐 경매 신청,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입니다. 이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전세 사기랑 무관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계약할 때는 정상적이었는데 임대인도 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망할 수도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뭐 담보를 또 잡을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1순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후순위 담보 물건을 잡는다고 해도 순위가 역전되진 않아요.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기라고 볼 수 없거든요. 그리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임차인이 있어도 후순위 담보 물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건 이제 임대인 입장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걸 위험을 꼭 감수해야 될 필요 없잖아요. 본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안전한 게 중요하지. 임대인의 사정까지 배려해줄 여유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는 특약사항 마지막 네 번째는 계약 후에 임대인이 어떤 그 사업이 망하거나 다른 이유로 그 권리관계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계약 후에 세금이 체납되거나 아니면 경매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리고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 나는 계약을 해지하겠다. 또 특약을 넣어두면 막상 뭐 예를 들어 전세 계약 1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특약상을 근거로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거든요. 요거를 넣어두지 않으면
이거는 이제 전세 사기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는 보증을 못 받아요. 네, 그래서 이걸 넣어둬야만 중간에 위험을 인지했을 때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. 이런 목적으로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. 네, 오늘 알려드린 이 네 가지 특약 모두 임대차 계약서에 구분해서 명시를 해두면 뭐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. 충분히. 그렇죠. 이게 이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보증금을 전액 상환한다. 이런 문구까지 기재해 놓으면 가장 완벽한 거죠.